6. 새로운 감정. 오토바이, 배, 소방차, 기차. 혜진은 서연에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그림 속 단어의 이름을 읽어주었다. 조기 교육에 관심 많은 엄마를 둔 덕분에 서연은 말도 서툰데 불구하고 한글을 배우고 있었다. 언니의 출산 관계로 한 달 동안 한글 선생님이 못 오는 공백을 혜지가 메우고 있었다. 휴식 시간 틈틈이 한글 공부를 봐주고 있는데 스티커를 아무데나 붙이는 서연에게 하나씩 짚어가며 읽어줘야만 했다. 이모, 이거 어디다 붙어요? 잠깐 뭐라도 할라치면 끊임없이 말을 거는 서연이 때문에 혜지는 마냥 지쳐가고 있었다. 이럴 때 진우가 옆에 있으면 좋으련만 어머니 퇴원 관계로 작업실에서 일찍 나가고 없었다. 혜지는 혼자서 작업실 정리 및 레시피에 관한 글을 끝내놓고 조금 일찍 작업실에 나와 소개팅을 한 후 혜정을 잠깐 보기로 했다. 그러니 마음이 계속 바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혜지 마음도 모르고 서연은 계속 그녀를 붙잡고 안아주고 있었다. 깍쟁이 같고 얄미운 남동생이지만 혜지가 죽는 소리를 하자 오늘 하루만 조금 일찍 퇴근해서 서연을 봐준다고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소개팅 약속은 다음 주였는데 소개팅남이 출장 있다고 서두르는 바람에 급하게 오늘로 약속을 잡게 되었다. 그 전에 혜정을 만나기로 미리 약속했던 것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하루에 약속이 2개나 잡혔다.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서둘러서 하는 게 싫었던 혜지는 출장 다녀와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출장이 3달이나 걸린다며 차라리 일찍 만나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밀어붙였다. 혜지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혜지는 서연이 때문에 정신이 한무더기 나간 상황에서 옷에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참으로 성의 없었지만 입던 후 그대로에 머리만 가지런히 정리하고 작업실을 빠져나왔다. 중간에서 동생을 만나 서연을 건네주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나름 청바지에 정장풍의 재킷을 입긴 했지만 그래도 소개팅 옷차림으론 영 아니었다.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니 소개팅남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돈께서 해주는 성과 같은 소개팅이라 이해를 가졌어야 함에도 옷차림에서부터 그녀는 이미 나가리였다. 혜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소개팅남이 앉아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일찍 오셨네요. 아, 예. 언니한테 잠깐 브리핑을 받은 간단한 양력을 떠올리자면 막내 아들의 33세 나이, 연애 경험 거의 없고 주말에 친구도 잘 안 만나고 돈 쓸 줄도 몰라서 모아놓은 돈이 꽤 있다였다. 그리고 덧붙인 말에 의하면 외모는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대를 안 한 탓인지 크게 실망할 것까지는 없었다. 죄송해요. 일하다 와서 옷차림이. 혜지는 상대 남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청바지 차림으로 선을 본 적은 한 번 더 있긴 했었다. 그때 그 남자는 대놓고 혜지에게 예의 없다고 쏘아붙였는데 그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한 그 남자도 만만치 않은 복장이었다. 잠바떼기에 수염도 거뭇거뭇해 사이다를 들이켜도 속이 메스거리기만 했었다. 그 수모 이후 혜지는 되도록이면 선자리나 소개팅 자리에는 청바지를 입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했는데 오늘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 언니가 나중에 지랄하더라도 서연이 때문에 그랬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 될 것이었다. 혜지는 서연이와 놀아주다 보면 화장실에 갈 여유조차도 없었다. 녀석을 하루 종일 돌봐준 이후 그동안 얄밉기만 했던 언니를 이해해주기로 마음먹기까지 했다. 소개팅 남은 지금 아무 말이 없었다. 아니, 아까도 말이 없었고 지금도 말이 없고 앞으로도 말이 없을 것 같아 보였다.
혜지는 이 어색함을 깨려고 하는 수 없이 혼자 워밍쇼를 해야만 했다.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30분은 채워야 했기에 연신 시계를 보며 마음을 다스렸다. 이제 혜지의 레퍼토리도 다 끝나고 무서운 침묵이 일었다. 무섭은 침묵. 말하는 것이 은이면 침묵은 금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만 이 어색한 상황에서 침묵은 어떤 공포 영화보다 무섭다. 다행히 상대방이 천천히 입을 열어 침묵을 깼다. 혜지 씨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 즐겨보세요? 글쎄요. 전 TV와 별로 친하지 않아서 가끔 건성건성 보지만 딱히 즐겨보는 건 없어요. 주로 음악 듣고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든요. 그러시구나. 전 사랑 그리고 전쟁을 즐겨봅니다. 사랑 그리고 전쟁? 사랑과 평화, 전쟁과 평화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무슨 프로지? 전쟁 드라마인가? 정말 모르겠네. 혜지가 사랑 그리고 전쟁이 무엇일까? 나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데 그가 입을 열었다. 주말 밤마다 했던 프로그램인데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섭섭했는데 가끔 케이블 TV에서 재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보며 만족하고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 그리고 전쟁이 뭔지 모르겠는 혜지가 그에게 물었다. 사랑 그리고 전쟁이 뭐 하는 프로예요? 부부클릭이라고 해서 부부들 사연을 드라마로 보여준 다음 시청자 의견 묻는 거예요. 왜 거기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한 달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제야 알아들은 혜지는 그 자리에서 로켓이 되어 지붕 위로 솟구쳐 올랐으면 하는 심정이 되었다. 즐겨보지 않아 제목이 잘 기억 안 났지만 가끔 우연히 보게 되면 껌처럼 씹어대던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무슨 공영방송에서 저런 자극적인 걸 내보내는지 완전 시청률 때문에 발악한다. 하며 혀를 찼던 프로그램이었다. 과도하게 자극적인 내용만 골라서 방송하는 데다 가만히 보고 있자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줘서 볼 때마다 짜증을 일으켰는데 이 남자는 재미도 모자라 감동까지 있단다. 어쩌면 나와 달라도 이렇게 다른지. 조용히 찌그러져 있던 이 남자가 뭐가 그리도 좋은지 여태까지와는 달리 과도하게 말이 많아졌다. 사랑 그리고 전쟁만 파고들며 연구했는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박사 논문을 쓰려던 참이었는지 자기가 인상 깊게 보았던 에피소드를 주절주절 침까지 튀겨가며 자세하게도 얘기하고 있었다. 최근에 재밌게 봤던 것은 쌍둥이가 나온 얘기였는데요. 결혼한 쌍둥이 언니가 앞에서 소개팅남이 떠들고 있어도 매우 심심한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 상황에서 혜지는 말 한마디 없어도 같이 있으면 편하고 재미있는 진우가 생각났다. 한시라도 빨리 자리를 뜨기 위해 혜지는 머그컵 한가득 담겨진 뜨거운 커피를 한 입에 훅 하고 털어놓고는 일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오래된 선약이 있어서 지금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바빠서 저는 이만. 서둘러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는데 남자가 뭐라고 중얼거렸다. 혜지 뒤에 대고 계속 뒤에 오토바이가 있어요. 라는 말을 두어 차례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혜지는 그 남자가 슬슬 두렵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가 말하건 말건 뒤도 안 돌아보고 뛰다시피 빠져나왔다. 뭐야 저 인간, 사이코도 아니고. 어디에 오토바이가 있다는 거야? 커피 전문점에 웬 오토바이? 아니면 오토바이로 나를 치겠으니 뒤를 조심하라는 거야? 짜증나.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혜지는 그 남자가 한 말의 뜻을 알게 되었다. 혜지는 헐레벌떡 뛰어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10분 정도 늦었는데 그 정도면
혜정에게 목숨부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숨도 고르지 않고 이리저리 둘러보며 혜정을 찾고 있었다. 이상하다. 얘 어디 간 거야? 그런데 약속 장소에 혜정은 안 보이고 어디선가 상당히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혜진은 진우 씨가 여기는 웬일이에요? 라고 말할 뻔했다. 그는 진우가 아니라 진우의 형 바로 김진호였다. 상당히 놀라면서 어리둥절해하는 혜지를 보더니 진호가 천천히 느긋한 웃음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실은 혜정 씨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혜지 씨 만나게 해달라고. 식사 안 하셨죠? 제가 예약한 곳이 있는데 먼저 가서 식사하면서 같이 자세한 이야기 나누죠. 기름이 상당히 질해진 매끄러운 매너가 형제와 엮이지 않으려 단단히 마음먹은 혜지라도 약해지게 만들었다. 그래, 일단 무슨 얘기인지 드러나 보자고. 계산을 하는 동안 혜지가 뒤돌아서 있는데 진호가 아까 소개팅남과 같은 말을 했다. 뒤에 오토바이 있어요. 혜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무리 뒤돌아봐도 오토바이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오토바이가 있다고 하니 혜지는 거슬리는 데다 짜증까지 났다. 아니, 뒤에 오토바이가 있다고 말하는 게 유행어야 뭐야? 그래도 못 알아듣는 혜지에게 진호는 난감해하다가 어쩔 수 없는 표정으로 엉덩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지 엉덩이에 오토바이가. 네? 혜지는 진호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 머리가 두 개로 갈라지는 충격을 받았다. 손으로 엉덩이 쪽을 더듬어 보니 청바지 촉감과 다른 뭔가가 만져졌다. 스티커였다. 조카와 같이 찾아도 보이지 않았던 한 장의 오토바이 스티커가 하필이면 혜지의 엉덩이에 철썩 달라붙은 거였다. 순식간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혜지가 스티커를 떼려고 손으로 엉덩이를 더듬거렸다. 재빨리 떼어냈지만 오토바이 중 오토만이 떼어졌을 뿐이었다. 바이도 마저 떼려고 하는데 이놈의 스티커가 강력 접착제를 사용했는지 떼기가 어려워 혜지는 계속 버둥거리고 있었다. 앞에 붙었으면 손톱으로 긁어서 떼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 엉덩이에 붙어가지고 민망하기 시리. 점점 이상야릇한 데다 꼴사 넣어지는 꼴을 감수해도 나머지 스티커가 잘 떼어지지 않자 진호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떼어드릴까요? 손을 계속 엉뚱한 곳에 가져다 대는 것 같아서요. 떼어달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그냥 놔두기에도 뭐한 상황. 고민하던 혜지가 눈을 찌뜨며 말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될까요? 허를 찌르는 혜지의 대답에 진호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받고 혜지를 빤히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는 맹랑을 나가시네. 점점 마음에 드는데. 어머니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숨을 돌리고 메일부터 확인했다. 듣지 못하는 진우에게 메일은 긴한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는 중요한 통신수단이었기에 자주자주 메일을 확인하는 편이었다. 오늘 반나절 동안만 컴퓨터를 들여다보지 않았는데도 메일이 5통이나 와 있었다. 스팸 메일 2개를 휴지통에 넣고 메일 3개를 확인해 보니 하나는 마임 공연에 관한 것이었고 2개는 사진 작업에 관한 메일이었다. 한 곳은 예전에 몇 번 작업한 곳이었지만 나머지 한 곳은 잘 모르는 곳이었다. 하지만 상호명은 낯설지 않았다. 도도 패션? 물론 유명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에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없기에 낯설어야 마땅했다. 그렇지만 요 근래 들어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있었다. 한참 고개를 갸웃거리던 진우가 책상을 탁 쳤다. 명함. 진우는 지갑에 끼워진 명함 속에서
도도 패션 디자이너 서유정이라는 이름이 찍힌 명함을 찾아냈다. 메일을 확인해 보니 서유정이 보낸 것이 아닌 디자인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었다. 그와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진우는 골똘히 생각한 후 답메일을 작성했다. 같이 일을 해보고 싶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고 곧 공연 계획이 있어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연락 주십시오. 김진우. 진우는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2가지 직업이 있어도 한 번도 겹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 당연히 사진 작업도 한꺼번에 2땅을 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은 완벽하다는 평판을 듣기도 한다. 그런 고지식감은 자신의 형 진호와 완전 반대였다. 같은 뱃속에서 자란 쌍둥이들은 성격도 비슷하다던데 사는 환경이 달라서였을까? 그들은 외모만 닮았고 나머지는 거의 반대였다. 진우는 진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 계셔. 나중에 잠깐이라도 엄마 뵈러 와. 진우. 조용히 어머니께 드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문자가 들어왔다. 진호가 보낸 거였다. 수고 많았다. 집에 가는 것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진호. 나중에 따로 다시 연락할게라는 뜻은 별로 어머니를 뵙고 싶지도 연락하고 싶지도 않다는 뜻이다. 진우의 연락을 한없이 기다릴 어머니를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이 일었다. 숨이 막혔다. 이렇게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일까? 그 생각과 동시에 진우는 혜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혜지 씨 지금 뭐하고 있을까? 보고 싶다. 오늘은 일찍 헤어져서. 주말 끝나고 월요일에나 볼 수 있을 텐데. 혜지를 볼 수 없는 주말이 진우는 무척 힘들었다. 그래도 진우는 억지로 기운을 차리고 어머니 드릴 죽을 그릇에 담았다.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진우가 입을 열었다. 알고 봤더니 혜지 씨 유명한 분이시던데요? 네? 무슨 뜻으로 진우가 말하는지 몰라 혜지는 되물었다. 아, 제가 우연히 혜지 씨 블로그에 들어갔었거든요. 어떻게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는 혜지에게 변명하듯 진우는 서둘러 말했다. 아니에요. 저 스토커 아니고 피자 떡볶이에 관한 레시피가 메일에 올라와서 들어갔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블로그 때문에 떠있더군요. 일부러 카메라 가까이 가서 찍었지만 전 단번에 혜지 씨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그제야 오해를 푼 듯 혜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건 그렇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친구놈을 통해 혜정 씨에게 말씀 좀 잘 넣어달라고 했죠. 혜정 씨나 혜지 씨나 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오해요? 무슨 오해요? 혜지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대꾸하자 진호는 여태껏 보여주었던 세련된 매너와 달리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이거 참 제 입으로 얘기 꺼내기가 좀 뭐한데 저에 대해 혹시 바람둥이라는 말을 들으시지 않으셨는지 아닌가요? 아, 그거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피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요. 걸어놓은 낚싯밥에 딸려오지 않는 혜지 때문에 그는 진땀을 빼고 있었다. 그런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혜지는 속으로 덧붙였다. 아주 아니라고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혜지의 대답에 진호는 헛달한 한숨을 뱉었다. 긴장이 풀린 건지 숨을 길게 쉬고 말을 이었다. 그러시구나. 난 또... 그러면 진짜로 바쁜 작업이 있어서 그러신 거였군요. 네, 제가 이번에 책을 또 하나 내게 되었어요. 그 작업이 거의 한 달 걸려요. 지금 시작한 지 일주일 지났으니 못해도 3주는 더 있다 마무리되겠네요. 정말 그동안은 누구 만날 시간도 없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긴 해요. 하하, 그런 줄도 모르고 실은 제가 상당히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낙담이요? 네, 저를 피하는 줄 알고. 여태껏 저를 피하는 여자는 혜지 씨가 처음이었어요. 진호의 말에 혜지는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금 이 남자는 나에게 꼬리치고 있는 거야. 사실 내가 자기를 피하고 있는 게 틀린 생각은 아닌데. 하지만 내가 피하려는 진짜 이유는 괜히 형제 사이에서 얽히지 않으려는 뜻이었어. 혜지는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진호와 진호 사이에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혼란스럽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호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즉 진호와 사귀게 된다면 진호는 시동생이 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렇지만 진호와 마주 앉아 있다 보니 그에게 끌리는 것이 불가항력이었다. 깍듯한 매너와 세련된 옷차림, 살살 웃음 짓는 매력적인 눈. 딱히 미남은 아니지만 가슴을 뛰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그에게서 풍겨나왔다. 무슨 스킨을 쓰는지 모르지만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채취와 함께 그에게서는 좋은 향기가 뿜어나왔다. 게다가 그는 누구보다 달콤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왜 여자들이 그에게 빠졌는지 이해가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는 한편으로 진우에 대한 죄책감이 왜 생기는지 혜지는 이해가 안 갔다. 내가 진우 씨와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같이 작업을 하는 것뿐인데 진우 씨도 나와 일하는 동료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괜히 나 혼자 오버하고 있는 거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접근한다고 피할 이유는 없어. 혜지의 주저하는 마음을 읽은 건지 진호가 웃음 띠며 말을 했다. 혜지 씨가 저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네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귀자는 게 아니라 한번 만나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혜지 씨가 싫다고 해도 저는 그것에 불만은 없습니다. 전 그저 우리가 몇 번의 운명 같은 만남을 가졌던 것에 대해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오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진부한 말을 찾지않고서라도 분명 우리에게는 어떤 뭔가가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혜지 씨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의 속삭임에 그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래, 우리가 만난 것은 분명 어쩌다 한번 걸리는 우연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몰라. 운명을 일부러 거스를 필요는 없지.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고 시작도 안 해봤는데. 혜지는 드디어 결심했다. 그래요, 한번 만나보죠. 그녀의 대답에 진호는 저절로 활짝 벌어지려는 입술을 꽉 다물며 미소를 지었다. 예스, 됐다. 어머니를 간병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오시자 진우는 작업실로 발걸음을 향했다. 집에서는 작업이 쉽지가 않았기에 잠깐이라도 작업실에서 일을 할 계획이었다. 꼭 일이라기보다는 혹시나 작업실에서 혜지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다. 작업실은 불이 꺼져 있었다. 밤 8시. 자고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아직 그녀가 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그녀는 오늘 작업실에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간에 진우는 할 일만 하면 된다. 작업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자 가슴 한 구석이 시큰거렸다. 당연히 있어야 할 그녀가 없다는 사실에 주먹이 복부를 강타한 것처럼 그의 몸이 꼬꾸라지는 느낌이었다. 작업이 끝나면 혜지 씨와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혜지 씨와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건가? 아마도 그렇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랬다. 작업이 끝나면 그들은 만날 이유가 없었다.
나중에 혜지가 다시 한번 책을 낼 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녀를 볼 수 없다면,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면. 불을 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는 자리에 털썩 앉았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안타까움에 작은 경련이 일어 눈앞이 캄캄해지고 말았다. 일을 마저 하려고 왔건만 그 생각이 미치자 진우는 일에 손도 대지 못한 채 의자에 쭈그려 앉았다. 그는 고슴도치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다. 밖은 여름 날씨임에도 그는 온몸의 한기를 느꼈다. 웅크린 몸속으로 고개를 파묻었다. 늘 혼자였던 그, 외로움에 시달렸던 그, 하지만 그보다 사랑이 더 고팠던 그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사랑에 굶주려 있었다.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까봐 누구에게 선뜻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 그저 속으로 자신의 사랑을 숨겨두고 혼자서 사귀고만 있었다. 이제는 그런 것에 묻을 때가 되었으련만. 한번 시작할 때마다 그는 힘든 사랑 때문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숨이 멎을 듯이 힘들었다. 그 생각들을 떠올리며 그는 무기력하게 그렇게 화석처럼 앉아 있었다. 1시간여가 흐른 후 불도 켜지 않은 채로 그렇게 앉아있던 진우는 깜빡 잠이 들었는지 주위에 갑자기 환한 빛이 들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머나! 혜지는 작업실로 들어오다 의자에 시꺼멓게 앉아있는 누군가 때문에 순간 놀라고 말았다. 그 사람이 진우라는 걸 알고 그녀는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며 물었다. 여긴 웬일이에요? 그녀가 자신을 보고 놀라자 진우는 매우 미안한 표정이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때문에 미처 다 못 끝낸 작업이 있어서 잠깐 하려고 들렸어요. 급하게 휴대폰에 문자를 찍더니 진우가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작업실이 내 것도 아니고 그나저나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저녁은요? 진우가 머뭇머뭇하자 혜지는 알아채고 씩 웃었다. 그럼 오믈렛이라도 해드릴게요.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녀의 웃음에 잠시 어두워졌던 그의 마음도 불이 켜진 듯이 환해졌다. 하지만 그녀에게 언뜻 다른 남자의 냄새가 묻어났다. 여자에게서는 나지 않는 그런 낯선 냄새. 이 향기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분명히 그녀는 지금까지 어떤 남자와 같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 생각이 들자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끝없는 질투가 몰려들었다. 그 뜨거운 질투에 그의 모든 세포가 타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녀를 붙잡고 누구와 같이 있었냐고 따져 물어보고 싶었다. 그녀에게 제발 나만 바라봐 달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헛된 바람이었다는 걸 그 스스로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녀가 모양 좋게 만들어서 식탁 위에 놓은 오믈렛을 그는 아무 소리 없이 꾸역꾸역 집어넣었다. 속에서 보물처럼 터져나오는 울음소리와 함께 그는 그것들을 아프게 삼켜버렸다. 진우가 기운이 없어 보이자 혜지는 작업실을 진우에게 양보하고 오래간만에 집으로 걸음을 향했다. 딱 3번만 만나주세요.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진우가 했던 말이 생각나 혜지는 괜히 찌릿찌릿해지며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20대의 혜지가 그동안 인기가 없었던 여인네는 아니었지만 요 근래 들어 남자의 남자도 보기 힘들던 차에 저절로 괜찮은 남자가 떼구르르 불러오니 이게 웬 떡이냐 싶었다. 가방 속에 거울을 꺼내놓고 찬찬히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니
나름 아직은 쓸만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정이지? 너 아직 안 죽었어. 여자의 미모는 30대 초반에 최절정을 이룬다고 하니까 나의 매력은 아직도 짱짱하겠구나. 진호의 제의에 걸리는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누구 말대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최고라는 말에 따르기로 했다.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진우가 있었지만 진우는 말 그대로 일하는 동료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먹었다. 괜히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껴져 자신의 엉덩이를 기특하게 툭툭 두드리려는 순간 바위가 떠올랐다. 아차! 바위가 아직 안 떨어졌을 텐데. 아, 몰라. 이거 완전 골고루 망신이네. 아까 진우 씨도 봤을라나? 보면 안 되는데. 아, 빨리 집에 가서 해결해야지. 으이그, 하여간 주서연. 너 때문에 이모가 아주 멍멍이 망신당했어. 나중에 두고 봐. 혜진은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누가 자신의 엉덩이를 볼세라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식구들이 모두 잠이 들었는지 집안은 조용했다. 혜진은 자기 방에서 당분간 입을 옷들을 꺼냈다. 아무리 바쁘다 해도 소개팅에 청바지 차림으로 나갔던 결정적인 원인이 옷을 여유 있게 가져가지 못해서였다. 내일 언니가 퇴원하면 방으로 들락들락 하기가 더 어려울 테니 아예 지금 정리해서 내일 아침 들고 가는 게 나을 듯 싶었다. 이제 작업실 가는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 차를 끌고 가도 될 테고 원하는 대로 옷을 잔뜩 실어 나를 수 있었다. 그래, 내일부터는 차가 있으니까 장보기도 쉽겠다.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혜진은 저절로 나오는 콧노래에 맞춰 예쁜 옷들을 고르고 있었다. 옷을 고르면서도 마음속으로 진호의 미소와 목소리를 떠올리자 가슴이 파르르 떨렸다. 이른 아침이 되자 엄마는 오늘 퇴원하는 혜미의 옷을 가지러 집에 들렀고 혜진은 작업실로 가는 길에 엄마를 모셔다 드리기로 했다. 조카 서연은 오늘 아버지께서 맡아주시는 날이었는데 계속 혜진을 따라가겠다고 떼를 썼다. 나도 가 이모 서연이 이모부 만나러 갔구야.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서연이 말에 엄마는 멍한 표정으로 혜지를 쓱 한번 쳐다보았다. 이모부? 그게 무슨 말이라냐? 혜지는 서연이 발을 잡아당기며 어금니를 앙다물고 나지기 말했다. 서연아, 오늘은 안 된다고 했지? 오늘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놀아. 쉬어. 할아버지하고 노는 거 서연은 쉬어. 할아버지 쉬어. 이모부 좋아. 서연이는 이모부하고 같이 놀고야. 얘는 아무나 보면 이모부라고 갖다 붙이고 있어. 암튼 이모는 할머니 모셔다 드려야 하니까 그만 뗐어. 안 그러면 이모가 떼치해준다. 혜지와 같이 가겠다는 서연을 겨우 떼어놓고서야 그녀는 엄마와 같이 차에 올라탔다. 서연의 말을 그냥 흘려들어도 되련만 이럴 때 그녀의 엄마는 안테나가 상당히 잘 작동하는지 뭔가 감지한 듯 혜지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너 같이 작업한다는 사람이 혹시 남자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조금은 짐작이 된 혜지는 초장의 짜증으로 답을 해서 엄마의 입을 막으려 들었다. 아이, 또 왜? 아니, 서연이가 이모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둘이 일하는데 뭔가 있나 해서. 이긴 뭐가 있어요. 참네. 왜 그러나 몰라? 아이나 어른이나 여자 남자 같이 있으면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엮으려고만 하니. 뭐 소연이가 아직 어려도 뭔가 있으니까 이모부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러지. 엄마 오버예요 오버. 같이 작업하는 사진작가가 남자 맞는데요. 절대로 그렇고 그런 관계 아닙니다. 그리고 하여간 아니라고요.
혜진은 뭔가 말을 더 하려다 멈추었다. 괜히 진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엄마에게 소소하게 말을 하는 게 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다. 수상한 얼굴을 풀지 않는 엄마를 병원에 내려놓고 혜진은 작업실로 차를 몰았다. 평상시보다 20분이나 늦어서 혜진은 서둘러 작업실로 걸어 올라갔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작업실은 텅 비었다.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네. 늦게 집에 갔던지 아침 일찍 갔던지 했겠지만 그래도 일하는 시간에는 한 번도 늦지 않았던 진우였기에 혜진은 슬쩍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왜 늦냐고 전화를 걸 수도 없고 문자를 넣자니 그것도 귀찮고 이래저래 갈등하고 있는데 문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 씨인가? 혜진은 서둘러 가방 속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문자는 진우에게서 온 게 아니었다. 진우가 아닌 진우에게서 온 거였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저녁에 영어 어때요? 진호. 진호가 아니라 실망한 혜진은 어깨를 쭉 늘어뜨렸다. 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진호의 문자가 전혀 반갑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기만 했다. 혜진은 고민되는 얼굴을 하더니 그에게 단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이따 연락드릴게요. 혜지. 혜진은 진우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어디에요? 무슨 일 있어요? 아직 안 오셔서요. 혜지. 그러자 문자 도착 진동음이 울렸다. 혜진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어리둥절했다. 내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소리가 들렸던 곳으로 고개를 휙 돌린 혜진은 순간 테이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테이블 구석에 떨어져 있어 엎드려 손을 뻗어야만 겨우 집을 수 있었다. 힘들게 휴대폰을 들고 확인해 보니 자기가 보낸 문자가 들어온 거였다. 뭐야? 휴대폰도 놔두고 어딜 간 거야? 그녀는 허탈한 마음으로 진우의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진동이 여러 차례 요란하게 울리며 진우 휴대폰으로 발신번호가 떴다. 이상하네. 진우 씨한테는 주로 문자가 들어오던데. 이거 받아야 하는 거야, 말아야 하는 거야. 남이 전화 함부로 받을 수 없고, 어떡하지? 고민하던 혜진은 끊기기 일보 직전인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김진우 씨 휴대폰 맞나요? 상대방은 조금은 앳된 목소리의 여자였다. 네, 맞습니다. 지금 김진우 씨가 휴대폰을 놓고 가서요. 그럼 지금 전화 받는 분은 누구세요? 당돌한 상대방 여자의 물음에 혜진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퉁명하게 되물었다. 그렇게 묻는 분은 누구시죠? 진우와 직접 통화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여자라면 진우와 별 사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혜진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었다. 혜지의 물음에 상대방 여자는 당황하고 있었다. 저 지난번 교통사고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해봤습니다. 당사자와 직접 통화해야 되는데 누구신지 몰라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그러네요. 아, 그러시구나. 저기... 혜진은 진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여자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할지 몰라서 계속 머뭇거렸다. 진우 씨 오시면 연락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유정인데요. 혹시 진우 씨 누나 되세요? 아니면... 뭐? 누나? 그렇게 기분 나쁠 말은 아닐 텐데도 공연히 심술이 올라온 혜진은 누나라는 말에 괜히 발끈했다. 진우 씨 여자친구예요. 말하자마자 혜진은 자신의 입술을 때렸다. 일하는 동료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여자친구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전화를 끊고 나서 혜진은 머릿속에서 뭔가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뾰족뾰족 뿌리 나는 그런 느낌. 뭐야? 아침부터 웬 여자? 참.
뭐 차 사고라고 말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해? 참. 혜지의 속이 까닭없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믿었던 진우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해가 안 되었지만 기분이 참 묘했다. 이 사람도 혹시 자기형처럼 바람둥이인 건가? 그러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람? 그런데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혜지는 손톱을 깨물며 왔다 갔다 돌아다녔고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넘어섰다. 아니 왜 하나 이 인간은? 혜지는 바닥에 화풀이 하듯 발을 쿵쿵 굴렀다. 그때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을 열고 진우가 들어왔다. 진우가 들어오면 한마디 하려던 혜지였지만 기운 하나 없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를 보자 저절로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건 무슨 감정일까? 진우를 볼 때면 진우를 볼 때와 전혀 다른 감정을 갖게 된다. 하지만 혜지는 그 감정이 딱히 어떤 감정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이제 왔어요? 혜지는 감정을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 애써 덤덤한 얼굴로 진우를 맞았다. 서유정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 왔어요. 혜지는 진우의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그의 휴대폰에 문자를 찍어서 그에게 건네주었다. 별다른 표정 없이 휴대폰을 건네받은 진우는 문자를 보더니 누구에겐가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다. 그런 진우의 모습을 슬쩍 바라보던 혜지는 뜨거운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원두커피를 머그잔에 가득 따랐다. 그리고 그것을 진우에게 건네주며 다시 한번 그의 표정을 살폈다. 오늘 좀 늦으셨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혜지의 물음에 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에 문자를 찍어 보여주었다.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괜찮아지셔서 태어난 거 아니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천천히 내젓더니 다시 휴대폰에 문자를 찍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 그는 평상시와 달라 보였다. 평소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하고 가끔씩만 휴대폰에 문자를 찍었던 진우였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모든 대화를 휴대폰만을 통해서 하고 있었다. 마치 직접 대화를 피하려는 사람처럼. 이 사람 왜 이러지? 혜지는 그런 그의 모습이 조금 낯설면서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진우는 문자가 찍힌 휴대폰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정신과 치료 받았었는데 지금은 다른 곳이 안 좋으셔요. 지금 가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걱정하고 있는 혜지를 보자 그제야 진우는 그녀의 두 뺨을 손으로 살며시 잡고 자신의 얼굴을 향하게 했다. 아니라는 듯 그는 고개를 젓고 있었다. 혜지에게 안심하라는 듯 따뜻한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다. 가까이서 진우 얼굴을 대하자 평소와 달리 가슴은 떨리고 숨까지 멈춰졌다. 숨을 조절할 수 없었던 그녀는 그만 딸꾹질이 나오고 말았다. 겨우 딸꾹질은 멈춰졌지만 빨갛게 달아오른 그녀의 뺨에서 나는 열은 쉽사리 식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러지? 혜지는 눈썹을 파르르 떨며 진우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혜지와 진우는 일주일 동안 작업한 것을 정리해야 했다. 오늘은 특별히 출판사 사장님과 편집장님께서 작업에 참여하시기로 했다.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우는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가 늦게 가면 그의 어머니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형, 오늘 내가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은데 간병하시는 분이 6시 전에는 가봐야 한대. 늦어도 6시까지는 형이 가봐야 할 것 같아. 부탁할게. 진우. 진우는 문자를 보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많이 쇠약해진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였다. 되도록이면 자신이 일찍 가서 돌봐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사정 때문에 다른 일하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다. 형이 잘 돌봐주겠지.